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입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은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는 0.4%대 약세, 코스닥은 2.8%대 강세로 양시장이 엇갈린 방향을 나타냈습니다. FOMC 회의 이후 조금 안정되는 듯 보였지만 하루 만에 시장은 다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키워가면서 변동성을 키워가는 모습이었죠. 지난 주말 미국 국채금리가 1.7%까지 오르면서 더 투심을 위축시키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월요일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네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이정수, 박원재, 하채기, 김선윤. 자, 이렇게 네 분의 전문위원 이 시간 함께할 텐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두 가지 방법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실시간 채팅창 참여 가능하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도 서울경제TV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전망부터 짚어주실까요? 예, 지난주에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스닥 시장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S&P 500과 다우지수는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나스닥 시장도 일단 바닥을 좀 잡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한국 시장도 강보합 권역에서 좀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추세를 좀 돌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이른감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지수는 여전히 박스 권역에서 좀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등락은 좀 계속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21선 자리대 3030포인트대 그 언저리대에서 있는 그런 모양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21선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만 61선 부근에 저항 자리대에 좀 부딪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아직까지 21선 자리대는 하방각을 좀 그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좀 박스권역으로 좀 등락이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우선 수급적으로 좀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요. 수급적인 흐름들을 보게 되면 외국인 쪽이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을 때, 뭐 특히나 기관 쪽과 외국인 쪽 같이 매수했을 때는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기관 쪽 같은 경우는 매도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들이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고요. 외국인 쪽 같은 경우도 일단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들어와 줘야지만 시장은 좀 그나마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대형 섹터들이 조금 약할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게 베이시스가 좀 악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 쪽에 있어서의 매도가 좀 계속적으로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쪽에 있어서의 매물은 좀 지속적으로 좀 추이를 체크할 필요성은 있어 보이고요. 특히나 비차익 쪽에 있어서의 매도세가 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비차익 쪽에 있어서의 매도 부분들이 장 초반에 얼마만큼 좀 나오는지, 뭐 매수가 들어와 주는지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프로그램 부분들 때문에 대형 섹터들보다는 중소형주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는 만큼 대형 섹터들보다도 중소형주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추는 그런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은 어떤 전략으로 시장 대응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오늘부터 이제 3월 하순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오늘이 3월 22일, 뭐 다음 주까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이제 1분기의 어닝 시즌을 좀 대비하는 뭐 그런 전략이 좀 좋아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는데요. 이제 유동성에서 실적으로 좀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적인 그런 자리에 있는 만큼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들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컨센서스 상향 조정이 좀 되고 있는 국가들을 좀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등에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부정적으로 좀 볼 필요성은 없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거기다 이제 컨센서스 상향 업종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호텔 쪽이라든가 철강 그리고 에너지, 보험, 화학 이런 업종군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호텔이라고 해봤자 레저 쪽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호텔 신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업종군들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철강 쪽 같은 경우도 1분기 컨센서스가 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러한 종목군들은 좀 조정 시에는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업종별 순환매가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업종군들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순환이 돌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때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정을 좀 받을 때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 민감주가 계속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건설 쪽하고 유통, 철강, 화학 이런 쪽에 있어서는 이 포스트 코로나를 좀 이후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순환매 관점으로 좀 봐도 좋다.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중소형 쪽에 있어서 성장 섹터는 가격 조정 이후에는 바닥까지 계속 좀 더 나오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좀 상승은 좀 더 여력이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IT 소부장 쪽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요. 특히나 IT 소부장 쪽 같은 경우는 이 이익치에 대한 상향 조정의 폭이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좀 조정 시에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거. 2차 전지 쪽도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을 좀 다져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대가 왔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5G 같은 경우는 반등이 최근에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수주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조금 더 반등의 폭은 좀 더 남아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여전히 관심을 좀 가지고 보는 전략이 좀 좋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미국채 10년물 상승이 좀 지속적으로 좀 되고 있는데요. 2%대 언저리 2% 정도 때까지는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은행 쪽이라든가 보험 이런 쪽에 있어서의 관심을 좀 가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KB금융이라든가 BNK 금융지주, 신한지주 이런 은행 쪽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리하게 따라 들어갈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21선 자리대에 있어서의 눌림목 매수를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신한지주 또한 마찬가지로 21선 자리대에 눌림목을 좀 준다라면 보셔도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메리츠화재 같은 경우는 보험 쪽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견조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만큼 조정 시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분기 컨센서스 상향 종목분들은 좀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겠죠. 호텔 신라라든가 아니면 현대제철 이런 기업들이 좀 있을 겁니다. 철강 쪽에 현대제철, 화학 쪽에 롯데케미칼, 그다음에 대한유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괜찮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실적이 좀 괜찮다라고 하게 된다면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시국 개선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으로 KH바텍이 있죠. 폴더블 쪽에 있어서의 이슈 부분들이 좀 생길 수가 있어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폴마 B&H입니다. 건강식품 관련해서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월 22일 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가 0.4% 하락, 코스닥은 2.8% 상승으로 양시장 방향이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금요일장도 혼조로 마감이 됐는데요. 그나마 장중 이 저점 대비해서는 낙폭을 많이 줄여낸 채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약했던 것이 하방을 어느 정도 좀 지지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미국 장기 국채의 변동성에 따라서 출렁이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주말 사이에 또 미 연준이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완화 조치를 예정대로 이달 말에 끝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국채금리 다시 치솟고 지난주 미국 시장에서는 은행주가 좀 조정을 받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은 어떤 방향을 보고 또 그 안에서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날지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도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가봅니다.
네,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혼조 양상입니다. LG화학만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5%가량 빠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속에 개인의 매수세만 이어졌습니다. 계속 하락세를 이어갔는데 오늘도 파란불 켜내면서 출발한 모습입니다. 81만 7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히 빨간불 켜냈습니다. 네이버 0.6% 상승입니다. 쿠팡 상장의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죠. 재평가 이뤄지고 있는 구간 0.6% 오르면서 40만 4,500원 선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역시 혼조 양상입니다. 삼성 SDI만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쪽만 좀 빠지는 모습인데 0.7% 하락으로 출발합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 폭스바겐발 이슈로 오히려 밸류 부담이 완화됐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각형 배터리 경쟁력이 강화된다라는 매수 리포트도 나오고 있지만 오늘 시장은 파란불로 출발합니다. 65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0.4% 상승이고요. 카카오 0.3% 오름세, 셀트리온의 오름폭이 오늘은 눈에 띕니다. 1.05% 오르면서 29만 원 선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지수부터 빨간불 켜냈네요.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코스피 0.13% 오른 3,043포인트, 코스닥은 0.18% 오른 95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함께 확인하시죠. 코스닥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혼조 양상인데 셀트리온 그룹주들만 오늘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0.7% 상승, 셀트리온 제약이 0.2% 상승입니다. 알테오젠 지난주에는 꾸준한 반등세를 이어왔는데 오늘은 차익 매물 나오는 모습입니다. 소폭의 약세로 15만 6,3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 1% 가까이 빠지면서 5만 3,100원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혼조 양상인데 SK 머티리얼즈만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0.16% 소폭의 상승으로 30만 5,8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2차 전지 같이 빠지면서 에코프로비엠의 낙폭이 큽니다. 1.3% 하락으로 15만 7,700원으로 출발합니다. CJENM 0.4% 하락, 스튜디오 드래곤도 0.1% 하락으로 출발합니다. 네, 월요일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정수 이정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오늘 시장 일단 강세로 출발을 했고요. 코스피 강보합권, 코스닥도 0.1%가량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 오늘 개장 상황과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자, 이제 일부기 실적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자주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미 예상되고 있는 섹터들은 뭐 철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운송, 화학, 반도체, 자동차, 소비주 등등. 일단은 우리가 뭐 몰랐던 섹터들이 아니고 이미 벌써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다 나왔던 섹터들이라 특별할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시장이 계속 박스권입니다. 급락도 하지도 않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모두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찾으려는 흐름들이 가장 이제 핑계가 제일 좋은 게 바로 이제 실적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에서는 주가가 바닥에 있는데 실적이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이제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뭐 운송 아니면 뭐 철강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섹터들에서 종목별로 튀는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 장세. 그래서 시장은 계속 박스권이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해외 증시가 지금 급락하는 상황도 아니고 미국 증시는 지금 웬만큼 내려와도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박스권역에 있기 때문에 내려온다고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타격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면은 종목별로 뭐 2, 3% 떨어지겠죠. 미국 시장이 다시 올라가면은 종목도 2, 3% 빠졌던 것들 3에서 5% 더 올라가면서 오히려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내려온다고 종목들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내려오면 내려온 것만큼 또 반등이 또 미국 시장을 또 주게 되면 국내에 있는 종목들도 떠 있는 것 말고 바닥권역에 포지돼 있거나 최근에 시장에서 그래도 뭐 대형주도 그렇고 그다음에 중소형주도 마찬가지고 웬만큼 조정은 어느 정도 일어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흔들리면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 그리고 그 저점 매수를 한다 그래서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중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조선주에서도 가는 것만 가고 뭐 철강주에서도 가는 것만 가고 반도체에서도 가는 것만 가는 그런 이제 차별화 종목별 장세가 다시 한 번 더 재도입될 것 같아서 지금은 별로
수급으로 좋은 종목 골라내든지 아니면은 수급이 조금 그렇다 그러면 이제 실적이 정말로 좋아지는, 그래서 그런 쪽들로 여러분들이 잡아 들어가면, 오히려 옥석 가리기를 다 산다라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꽤 재미있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 HMM, 현대상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HMM. 자, 오늘도 주가가 상승을 하네요. 이거는 몇 번 여러분들 매매 시연할 때 종목 상담이 계속 들어올 때마다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일단 그러니까 운임 가격에 대한 계속 상승에 따른 실적들이 좋아질 거다라는 계속 예상들이 나와주고 있고, 1분기 실적도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지금 올해 2조 원대 영업이익도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10년 동안 글로벌 해운업계끼리 열심히 치킨 게임을 하고, 마을 회사들은 망하고 살아남은 자들끼리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에서 운임 가격이 상승을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들이 이제 좋아질 거다라는 예상 속에서 주가가 쭉 바닥이었죠. 여전히 많이 빠진,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만큼 빠졌는데 치킨 게임 속에서 지금 망할 회사들은 다 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남아있는 애들끼리 지금 요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지금 모멘텀을 가지고 수급도 굉장히 좋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어요. 그렇죠? 계속 사고 있고. 그래서 주가의 그 방향은 아직 우상향으로 조금 더 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1분기 실적도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손절 가격은 한 21,000원 정도로 잡는다 그러면, 목표 가격은 여기서 원래 이렇게 5일선으로 타고 갈 때가 있어요. 주가가. 그러니까 이미 바닥에서 많이 오르긴 했지만 원래 오르는 종목이 또 계속 또 오르는 경우들이 있어서 요거는 3만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갖고 있는 분들의 영역이다. 내지는 공략하려는 분들은 조정신마다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좋아 보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 녹십자 랩셀입니다. 녹십자 랩셀. 자, 녹십자 랩셀. 자, 요거 지난주 한번 상담을 질문을 한번 들어와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계속 우상향 쪽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일단 목표치 125,000원까지는 갈 수 있어 보이고요. 여기를 뚫기에는 조금 지금은 거래량이 좀 모자르긴 해요. 최근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게 보이긴 하는데, 이거를 뚫기에는 아직은 조금 거래를 좀 미적미적 거리고, 지난번에 있었던 3월 16일 날에 있었던 그 미국 관계사인 아티바에 따른 MDS의 2조 원 규모의 기술 수출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계속 재부각이 되는 부분들이 이어지는 것 같고요. 글로벌적으로 최고 수준에 있는 NK 세포 기술에 따른 그 평가라든지 아니면은 계속 그 기술 수출에 대한 따른 그런 소식들에 대한 낭보, 이런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더 실리질 않으면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125,000원에서 130,000원 사이에서는 저항받고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거래량 유무에 따라서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공략은 당연히 이쪽으로 다시 조정받을 때 싸게 공략을 하시고, 손절 라인은 10만원 정도로 잡고 조정 시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세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KCT입니다. KCT. 자, KCT의 전망을 좀 물어보셨는데, 일단은 주가의 패턴은 매매 패턴으로 바뀌었어요. 이미 벌써 바닥에서 많이 떴고요. 정고점을 돌파를 했고, 아까도 제가 시장에 대해서 차별화 장세라 말씀을 드렸던 것도, 가는 건 이렇게 잘 갑니다. 지금도 보면 여기 보면 시장의 종목들이 지금 찌글찌글하죠. 계속 박스권을 타고 있는데 또 가는 것도 이렇게 또 잘 가요. 그래서 지금은 테마주 장세 비슷하기도 하고, 어쨌든 종목별 장세, 업종 내에서도 가는 것만 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KCT는 파월미 연주 의장이 그 디지털 화폐에 대한
현금과 공존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자동화기기라든지 금융기기 관련주들 그쪽 애들이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이 전일도 좀 강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박영선 후보자 서울시민 10만 원 디지털 화폐 그 지급을 할 수 있다라는 발언에 따라서 전일 관련주들이 또 상승을 해주기도 했는데 주가 패턴은 지금은 차별화 장세라서 이런 종목들이 죽는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도 박스권이고 그렇게 뭐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겠다라는 느낌을 지금 6일째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데 무너질 거면 이번 주라도 당장 무너지는데 아마 이번 주에서도 당장 이렇게 무너지는 흐름들을 안 줄 거예요.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띄울 놈들은 띄우고 오늘도 보면 지금 게임주들이 또 급등이 나온 애들이 있죠. 그래서 가는 건 쭉쭉 가고 가는 건 쭉쭉 가고 안 가는 건 답답하게 안 가고 그래서 지금 차별화 장세라서 지금처럼 시장이 차별화 장세로 박스권만 유지가 된다 그러면 가는 애들은 또 튀니까 KCT 같은 애들이 정고점을 뚫었으니까 다시 조정을 받더라도 또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KCT는 가지고 있는 분들은 주가 전망은 이미 전망은 좋게 나왔으니까 이슈에 대해서인데 주가가 좀 많이 좀 떠 있어서 매매적인 관점에서만 가격은 한 12,000원 정도로 보시고 손절 가격은 8,000원. 그리고 KCT는 수급을 봐도요. 외국인들과 기관 투시들이 최근에 이제 이렇게 많이 사는 걸 봐서는 이쪽에 주가를 위로 한번 땡기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 기대감이 올라간 부분들 때문에 많이 올라갔죠. 한 12,000원 정도를 찍고 나중에 한 1년 뒤면 한 6,000원, 5,000원 반의 반 토막 정도는 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매적인 접근으로만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바닥에서 싸게 안전하게 공략하시는 분들은 KTC를 공략하지 말고 디지털 화폐 관련주 쪽에서 바닥 쪽에 있는 이렇게 바닥에 있는 애들을 공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확인했습니다. 오늘 도전 종목 있는 날이죠.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네, 자, 오늘은 페노션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앞서서도 HMM이 굉장히 주가가 강하게 움직여주는 이 흐름들, 바로 해운주 관련주 쪽인데, 해운주들이 이거 말고도 뭐 대한해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KSS 해운도 있고 한데, 대한해운과 KSS 해운 같은 경우들은 주가의 흐름과 거래량 패턴들이 그닥 그렇게, 이쪽은 먼저 움직이네요. 이쪽은 이제는 거래량이 없고요. 그래서 물량이 그렇게 크질 않아서 이걸 들어가기는 좀 그렇고, 이제 페노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가총액이 3조짜리 종목입니다. 시가총액 3조짜리 종목에다가 저 HMM이 저런 식으로 계속 가준다라 그러면 페노션도 마찬가지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이라서 여기 이미 고점을 몇 년 고점이죠? 1년, 2년, 3년, 4년. 4년 신고점을 뚫어놨기 때문에 우상향 쪽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과 지금 운임 지수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들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도 차별화 장세 속에서 HMM이 계속 올라가주면 따라 올라가는 흐름. 그래서 매수 가격은 지금은 조금 그래요. 지금은 좀 그렇고 저는 64,000원 이하 정도에서 그래서 이따가 지수가 조금 흔들리거나 밀리면 64,000원 이하에서 6,400원 6,400원 이하에서 6,000원까지 6,400원에서 6,000원까지의 조정시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요. 손절 가격은 한 5,900원 잡으시고 그다음에 목표 가격은 이전에 있었던 7,15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보시면서 차별화 장세는 이렇게 가는 종목이 간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페노션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정수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페노션이었습니다. 자, 오늘 일단 갭상승 출발을 한 후에 빨간불 켜대고 있는데 지금 구간보다는 조금 눌려줄 때 눌림목 기간 잘 기다렸다가 6,000원에서 6,400원 사이에서 매수해보자라는 전략 전해드렸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양시장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네요. 지금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켜내고 있고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파란불을 켜면서 개인만 매수에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동반 매도하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원재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이야기부터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이제 공매도 재개까지 한 달 남짓 남겨두고 있습니다. 5월부터 다시 공매도가 재개될 텐데, 자, 이후에 국내 증시 전망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요. 또 지난주에 있었던 SK 바이오사이언스 상장과 관련해서 이 환불 증거금이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이야기도 함께 전해주실까요? 네. 시장이 지루하게 한 분기 내내 박스권이죠. 이제 거의 끝자락에 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 금리와 수급. 금리는 지난주에 연준 이벤트를 넘겼습니다. 결국 금리 인상은 지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고요. 금리 인상 속도보다 실물 경제 회복 속도가 더 빠른 이상 방향성을 바꾸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그 끝자락이 이번 주인데 문제는 수급입니다. 개인들의 매수만으로 지난 연말부터 끌고 왔던 장은 이제 좀 한계에 부딪혔어요. 여기서 더 가기 위해서는 외국인이든지 기관이든지 한쪽 축이 들어와야 되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미국이 워낙 차별적 성장을 지속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겠다. 그렇게 본다면 국내 기관의 수급을 기대해야 되는데 국민연금이 과연 월말에 운영위원회를 열지 이게 관심입니다. 그래서 섹터별로 보면은 확연히 드러납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섹터별 순환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5월 3일이 공매도 재개되는 시일인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마 공매가 재개된다 해서 시장의 흐름을 바꾸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가는 기본적으로 기업 실적에 비례하는 것이지 일시적으로 수급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만 수급에 의해서 방향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과거 우리가 이제 국내 시장은 10년 동안 박스피였죠. 이 박스피 동안에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 또 파생 연계 상품인 ELS 같은 상품을 한 묶음으로 해서 이걸 묶음으로 하면 여러 가지 전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박스권이 편했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박스를 뚫고 한 단계 올라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외국인들이 무리해가면서 박스를 회복시킬 이유는 없습니다. 그럴 힘도 없고요. 그래서 공매도라는 거는 그냥 시장의 일부분이지 이 공매도로 인해서 시장의 방향이 바뀐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업 실적이 꾸준히 우상향한다면 역시 시장 방향은 그냥 우상향일 거다. 이렇게 보고요. 과거 박스피일 때 가장 공매도 영향을 많이 받았던 종목들이 몇 개 있었죠. 주로 제약바이오의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이었는데 최근에 공매 잔고가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아마 쇼 커버링에 의해서 최근에 급등도 나온 모습을 목도하는 걸 봤을 때 아마 과거와 같이 회귀하기는 어렵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청약이 있었죠. 역대 최대의 이제 공모자금이 몰려들었었는데 이렇게 이벤트만 열리면 여전히 증시 주변 자금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이번에 63조가 몰려들면서 이제 사상 최대치를 찍었는데 아마 환불금 중 절반은 그대로 증시 주변 자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탁금이 한 6조 늘어났고요. CMA 잔고가 한 20조 늘어나서 증시 주변 자금, 대기 자금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 거는 역시 우호적이다. SK 바이오사이언스 말고도 올 한 해도 여전히 대여급이 줄줄이 대기에 있죠. SK 분리막 업체인 SKIT 또는 LG 에너지 솔루션, 크래프톤, 카카오의 계열사인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지 등 이런 대여급들이 줄줄이 IPO 할 때마다 증시 주변 자금은 또 늘어날 거고 이것이 작년 이후로 계속 지속되어 온 증시로의 자금 이동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올 한 해도 여전히 작년에 이은 가계자금의 증시로의 이동은 지속될 환경이고요. 따라서 공모자금 추이를 보면서
그 자금이 모여있는 한 시장에 조금만 모멘텀 잡이면 매수 세력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서 전략을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제법 또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최근에 반도체 품귀 현상이 좀 심각하지요. 이거는 뭐 반도체 빅사이클, 슈퍼사이클은 이미 체감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공급보다는 수요가 급한 시장입니다. 이쪽 저쪽에서 쇼티지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물량 확보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수요처에서 나타나고 있고,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 환경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무시했었던 PC 수요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고, 데이터 센터 이런 쪽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 중요한 거는 뭐 AI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다는 거죠. 연산과 로직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가 동시에 이제 수요 폭증을 하면서 반도체 업체는 뭐 설비 증설을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분위기인데, 하나마이크론은 후공정의 반도체 패키징 및 검사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제 기저효과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작년에 올해 설비를 대비해서 설비 증설을 많이 했습니다. 베트남 공장에 수천억 단위의 설비 증설을 하고 있고요. 아마 21년도부터 높은 폭의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연결로 돼 있는 하나머티리얼즈의 실적도 같이 공고해주고 있고요. 그동안 좀 적자에 좀 많이 짓눌렸던 ST마이크론, 브라질 법인이죠. 이쪽도 이제 서서히 정상화 궤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메모리와 비머리의 성장이 모두 지속되는 가운데 오늘은 전방 수요가 회복됨에 따라서 20년도 연간 매출은 한 6,616억 추정하고요. 전년 대비 25% 수준 상승 예상이죠. 영업이익은 930억, 한 70% 전망이 됩니다. 올 한 해 업황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이어질 환경이라서 지금 따라가기 크게 무리가 없고요. 아침에 좀 올랐습니다만 매수가 10,000원에서 11,000원 사이, 목표가 13,000원, 손절가 9,000원 수준 잡으면은 크게 무리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마이크론을 소개시켜드렸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원재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하나마이크론이었습니다. 10,000원에서 11,000원 사이 매수가 설정을 해드렸고요. 자, 오늘장 3%대 지금 오름세 나타내면서 11,35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가격 전략 잘 확인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시장 계속 파란불 켜내고 있네요. 코스피 0.16% 마이너스권, 그리고 코스닥은 0.08%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자, 오늘은 뭐 STX 중공업이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부문 물적 분할한다라는 소식에 상한가에 갔고요. 관련해서 STX 그리고 STX 엔진 모두 20%대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하채기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시그널 바로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GS 리테일이 좀 되겠습니다. 최대 주주는 GS가 좀 되겠고, 또 국민연금에서도 좀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되겠는데, 일단은 GS 그룹에서 좀 운영하는 그러다 보니까 GS25 편의점 이렇게 해서 손쉽게 우리가 좀 눈에 좀 띄고 또 가서도 또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정보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슈퍼마켓도 있고요. 요즘 편의점 같은 골목골목에도 다 있을 정도로 정말로 지금 우리 국민들이 편의점을 대중화로 사용하고 있는, 구매하고 있는 그런 매매가 되겠는데, 일단은 이쪽에서도 영식물 쓰레기 재료화라든가, 그다음에 또 1시간 내 빠른 배송 쪽에서 상당히 좀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일단은 편의점 같은 경우는 이제는 코로나 발생하기 전이라든가 발생 후, 그다음에 또 끝나고 나서 계속해서 편의점 쪽은 매출이 좀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코로나가 됐을 경우에는 다른 데는 제한이 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수혜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코로나가 종식되면은 우리가 또 이동이 좀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실적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계속해서 좀 좋아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인다. 성장세가 좀 이어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일 것 같고, 그다음에 재무 안정성 면에서도 나쁘지 않게 좀 잡혀 있는 그런 부분이고,
뭐 주가의 좀 평가, 그죠? 높냐, 낮냐 좀 봤을 때도 주가가, 아직까지도 평가가 좀 낮게 잡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이렇게 주가의 좀 흐름을 보면은, 자, 골든 크로스가 좀 되면서 현재 좀 상승하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 되고 있는데, 저는 지금보다는 지난번처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눌림을 주는 이 구간에서 한번 우리가 좀 잡아보자는 말씀드립니다. 좀 시장이 조금 과열된 구간에 좀 진입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과열 구간에서 조금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 보자. 그래서 지금보다는 지난번처럼 이렇게 며칠 정도 음봉이 나오는 그런 자리에서 한번 매수가를 한번 잡아보자. 그래서 현재는 관심을 두되 눌림목 구간에서의 매수 타임을 좀 잡아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퍼스텍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방산주가 좀 되겠는데, 일단은 뭐 남북 관계가 좋지 않다거나 북미 간에 좋지 않은 경우, 또는 중동에서의 또 문제가 좀 발생했을 경우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방산주가 좀 되겠는데, 뭐 최근에는 그냥 방산주로서만 움직인 게 아니라 이제 항공주로서도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좀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약간의 좀 성장으로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조금 있는데,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 주가가 좀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 개별적인 관점에서 개별주들의 움직임 상황을 좀 봤을 때는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좀 자리가 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이렇게 갭상승을 좀 한 그런 상황인데, 특별하게 뭐 이슈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갭상승을 좀 했기 때문에 조금 내려오는 그런 자리에서 한번 우리가 좀 바라보자는 말씀드리면서, 일단 한 2,500원 정도 부분에 좀 내려오면은 그때 한번 매수 타임을 좀 잡아보시고, 목표가는 지난번에 만들었던 단기적으로 2,830원까지 한번 봐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카페24가 되겠는데요. 자, 이 종목이 얼봉을 좀 보면은 2017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까지 거의 한 2년 동안 쉬지 않고 좀 올라갔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보유를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혹가다 상담도 많이 좀 들어오는 그런 좀 종목이 되는데, 일단은 뭐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좋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이게 기술 성장주로서의 성장이 됐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서 뭐 기술력은 인정을 좀 받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지금 온라인 쪽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쇼핑 이런 쪽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이 물가라는 게 어느 정도 좀 올라가게 되면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상승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일단은 이 가격대가 가격 조정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이게 기간 조정으로 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 조정이 좀 들어갔다가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이 기간 조정은 솔직히 누구도 잘 모릅니다. 이거는 뭐 6개월 갈지 3개월 갈지 뭐 1년이 갈지 모르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다고 하면은 굳이 지금 자리에서 뭐 손절이라든가 뭐 하실 필요 없이 실적이 나와주니까 조금만 기다려준다 하면은 기간 조정 끝나고 나면은 상승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하체계 전문위원회 종목 시그널 함께 확인했습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지금 하락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마이너스 0.18% 그리고 코스닥 0.14% 마이너스권인데요. 지금 양시장 모두 개인만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외국인의 이 매도 규모가 커지냐 작으냐에 따라서 지수도 좀 이 하락폭을 줄여내느냐 다시 키우느냐 이런 움직임들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환율은 1원 50전 가량 오르면서 1132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김선유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양시장 좀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 종목 시그널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말씀 주신 대로 뭐 외인들이 조금 매도가 좀 강해요. 이게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좀 강한 모습입니다.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워낙에 지금 뭐 뉴욕 증시 흐름 자체가 좋지가 않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영향을 좀 받는 것 같네요. 자, 오늘 보면은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조금 되게 차분하다는 느낌이에요. 근데 차분하지만 뭐 대형주 가운데서 몇몇 종목들이
하락 흐름이 좀 강하다 보니 시장이 좀 안 좋아 보이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또 몇몇 종목들은 상승이 좀 강하단 말이에요. 삼성 SDI 같은 경우 3%대 하락, 보면 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제가 이제 금요일 시장에서 최소한 절반 이상 줄이셔야 된다. 그 당시 플러스였거든요. 지난주에 잘 대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좀 하락이 좀 큰 모습이고, SK 케미칼도 덩달아 좀 밀리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아스트라제네카, AG라 그러죠. 아스트라제네카 이슈가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면에 보면은 또 오늘장 뭐 알록달록한데 두산 인프라코 같은 경우가 상승을 좀 잘 주고 있는 모습이고, 두산 중공업도 그렇고, 또 금호석유도 그렇고, 롯데케미칼도 몇몇 종목들은 좀 상승과 하락이 좀 큰 반면에 대부분의 종목들은 거의 보합권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전체 큰 흐름에서 봤을 때에 또 작은 중소형주들의 또 흐름은 대체로 좀 안정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지금 당장에 있어서 보면은 대형주 쪽에서의 이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 제한적이란 말이죠. 반면에 중형주, 소형주들의 움직임은 굉장히 좀 강한 모습들이 나와요. 이런 IT 관련 월덱스 같은 경우는 강한 모습들이 계속 연달아 나오는 것들. 그래서 조금 시장의 흐름이 좀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중형주 쪽으로 해서 매기가 좀 많이 몰리는 거고, 대형주 쪽으로 해서도 외인과 기관들이 조금 매수가 들어올 법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최근 들어서의 이 상황을 보시면 이해되실 것 같아요. 업종지수에서 이게 이제 코스피의 상황이고, 코스피 상황 보시자면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를 비교해 보자면은 아래 최근 들어서의 코스피의 위의 흐름에서의 움직임은 조금은 상승을 준 듯했지만 좀 뭐라 그럴까요? 내리는 듯한 보합권의 움직임.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좀 강하게 주는 모습. 그러니까 시장의 완벽한 흐름들이 벌써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올해 이제 이번 달 최고점을 넘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고, 계속적으로. 그리고 2월 달 고점을 향해 좀 가고 있는 흐름들 강하게 나온단 말이죠. 모양 자체가 달라요. 모양 자체가 다르다는 것은 조금 저런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보더라도, 지수 차트를 보더라도 당장에 있어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 중소형주들의 움직임이 앞으로도 강할 수밖에 없고 한동안의 시장을 이끌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주 쪽은 좀 많이 힘들 수 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간에 좀 많이 올랐었던 흐름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좀 중소형주 쪽으로 조금 많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고, 시장의 흐름이 좀 그쪽으로 좀 많이 또 몰리는 거 아니에요. 이 점을 좀 참고하시고 대응하셔야 되고요. 대형주 가운데서 보자면 그래도 조금 만도 같은 종목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만도가 이제 폭스바겐에서 서스펜션 5천만 개를 수주합니다. 5천만 개, 자동차 한 대당 서스펜션이 보통 4개 정도나 뭐 그 이상 많이 들어가죠. 상당히 많은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거고, 이 판매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좀 매출 확대 포인트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만도가 그에 따라 상승을 하는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려 왔던 거는 자동차 부품주들을 계속 봐야 된다. 그래서 현대모비스도 봐야 되고, 만도도 봐야 되고, 제가 수시로 말씀드려 왔잖아요. 왜 그러하냐면, 이 점을 말씀드렸잖아요. 자동차 트렌드 자체가 내연에서 전기로 가는데, 전기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게 될 경우 부품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부품 자체가.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부품을 찍어내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기존의 장비나 설비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공장을 짓거나 하는 이슈들이 설비 증설에 대한 부분이 좀 크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에 따라 만도나 현대모비스가 더 커질 수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매출 확대 포인트가 더 나아가는 거고, 그래서 모비스나 현대모비스나 만도나 그 외의 자동차 부품주들은 성장 가도를 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도 같은 경우 폭스바겐 라인 같이 현대, 기아 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자동차 부품주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도 같은 경우도 전고점 8만 원 이상이겠죠?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10% 이상의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보건대 또 매력적인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 참고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금호석유인데,
금호석유가 지금 강하게 올라요. 올라가는 것은 이미 좀 많이 이슈가 됐었던 조카의 난이라고 좀 표현을 하자면 박찬구 회장과 박철한 상무가 경영권 분쟁 이슈인데 박철한 상무가 박찬구 회장의 조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네. 으쌰으쌰 잘 회사를 키워야지, 경영권 분쟁을 이게 진짜 일인가, 아니면 뭐 그냥 좀 쉬운가 모르겠지만, 우선은 좀 분쟁 이슈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좀 결판이 좀 나기 때문에, 총에서, 이로 인해서 조금 주가가 좀 움직임이 좀 나왔던 건데, 추가적인 그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높은 게, 이 경영권 분쟁 이슈를 접어두고, 회사 본연의 매출 확대 포인트가 원체 좋아요. 그래서 주가가 정말 매출이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포인트를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지금은 사지 마시고 우선은 관망하셨다가 조정이 좀 나온 이후에서 뭐 한 20만 원 초반대나 한 1, 2만 원대가 정말 아닐까요? 그 포인트에 조금 가져가시면 어떨까? 그래서 이렇게 의견 드려볼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산 인프라코어를 제가 1월 달에 추천을 좀 드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수익이 잘 났는데요. 많이 올랐죠. 그리고 또 조정 나왔다 다시 올라가고 있긴 한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추천주들은 이런 거예요. 좀 리딩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익을 2에서 3% 많으면 5% 수익 보시고 나오시면 되고, 올라가는 게 이제 분할합병 계획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인데, 그 두산인프라코어가 영업 부분은 놔두고요, 투자 부분을 그 두산중공업으로 합병을 시켜요. 이에 따라서 두산인프라코어 주식 한 주당 두산중공업 주식 0.47주가 배정이 돼요. 네, 그래서 좀 올라가는 거거든요.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지만, 혹여나 제가 보는 가격대는 뭐 한 8천 얼마일까요? 한 700원 정도 이탈하지 않으면은 가져가 보시고, 이탈한다면은 그냥 깔끔하게 수익 실현하시는 게 어떨까, 또 이렇게 말씀드려볼 테니까 참고하셔서 매매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선윤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확인했습니다. 오늘 도전 종목 있는 날이네요. 오늘은 어떤 종목 도전해 볼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자동차 부품주들 보셔야 되는데 만도가 가요. 근데 저는 모비스 봅니다. 자, 현대모비스 흐름 이 상태에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새로운 이슈를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매수가, 현재가, 목표가 35만 원 잡고요. 손절가는 없습니다. 이유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현대차의 전기차 플랫폼, GMP를 가지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멘텀이 강합니다. 그래서 모비스 말씀드릴 테니까요. 부품주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선윤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현대모비스였습니다.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관심까지 이야기해 주셨고요. 현재 구간 공략 가능하다라는 전략 세워주셨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양시장 모두 마이너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금 글로벌 증시도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일본 증시가 2% 가까이 지금 낙폭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선물 시장도 현재 보합권에서 거의 마이너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고요.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 진행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